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 월령동 월령 2차 동아아파트 212동 5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34.94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40.82평입니다. 현재 64%까지 유찰돼서 2억 672만원입니다. 3차 입찰기일은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22층 중에 5층입니다. 사용승인은 1998년 11월 30일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고 전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13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소유자는 2명이 각 공유 지분을 가지고 2분의 1씩 거래를 하였습니다. 3억 1,800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3일 동일 날짜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4,840만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입일자나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현황상에서 지금 신한은행의 건저당이 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란 것은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금 납부를 하고 난 후 기존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에서 있는 권리 중에서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멸시키고 그리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총 7가지인데 먼저 6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에 보면은 등기부상에 권리가 이렇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등기가 기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등기부상의 권리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경매 물건마다 다 이 6가지의 권리가 모두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압류와 저당권만 기입되어 있다든지 가압류와 담보가등기만 기입되어 있다든지 다 종류마다 경매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 2개든 3개든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살펴보고 본 경매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는데 먼저 6가지를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부상에 보면은 지금 권리가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 종류가 보면은 소유권 있고 건저당 있고 강제경매 있고 그리고 지분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이렇게 아래로 4개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6가지 권리 중에서 자, 6가지의 말소 기준 등기 중에서 여기 경매 물건에서 해당되는 것은 자, 건저당 그리고 강제경매 그리고 가압류 이런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 1번으로 있는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권리 중에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접수일자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건저당은 2016년 5월 13일이고 그 아래 강제격리는 2023년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압류는 2023년 5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되는 권리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르다, 신한은행 건저당이 가장 빠르다 보니까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해서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고 선순위는 인수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또 선순위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편안하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특별한 문제되는 권리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경매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순위하고 후순위, 말소 기준 등기에 선순위는 인수하고 후순위의 권리는 인수하지 않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중에서 6가지는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그러면은 전세권으로 그냥 권리가 있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은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것만으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이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은 그 상태로 있으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이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설정되었거나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그러면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순위로 오는 권리들이 우리가 경매물건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를 경우에 그러면은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선순위로 있을 때 임차인이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온다면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후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오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데 딱 3가지의 권리는 후순위지만은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고 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 3가지의 권리에 대해서는 후순위, 다른 권리는 후순위일 때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데 이 권리 3개는 후순위이면서 임에도 불구하고 예고 등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은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본 물건으로 돌아가면은 이 권리에서는 이 경매 물건에서는 지금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또 특별한 문제되는 권리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물건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자기가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그럼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면적은 134.9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134. 자, 이 보면은 2023년도에도 한 번 딱 거래가 됐고, 그리고 2024년도도 2월 달에 딱 한 번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5층인데, 지금 2024년 2월 달에 거래된 층은 3층입니다. 2억 5,800에 거래됐고, 그리고 2023년 6월 달에 16층이 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 이렇게 쭉 보면은 보통 2011년도에 이제 3층이 2억 1천만 원, 2층이 2억 6천만 원, 또 2011년 8월 달에 10층이 2억 1,7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 거래가 2024년 2월 4일인데 3층입니다. 근데 지금 2024년 6월 달보다는 현재 8월 달이 약간 더 상승의 조짐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3층이 2억 5,800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온 물건은 5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억 한 6,500 정도,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가 지금 8월 달에 없지만은 우리는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2억 6,500으로 보겠습니다. 2억 6,500. 그러면은, 자, 2억 6,500에서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우리는 산정한 것이 2억 6,500인데, 2억 6,500에서 그러면은 자기 수익을 이제 얼마 정도 차감하느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억 6,500에서 자기가 5천만 원을 빼면은 수익을 5천으로 생각하면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5천만 원의 수익을 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물건이 지금 보면은 총 세대수는 893세대면은 1000세대는 약간 못 미치지만은 그런 대로 뭐 세대수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1998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은 층수가 22층 중에 5층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층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2023년에도 거래가 한 건이고 2024년 좀 2월 달도 한 건입니다. 아직 뭐 8월 달이니까 2024년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은 거래가 많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 물건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가에 입찰을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이 물건의 지금 실거래가는 2억 6,500을 잡았는데, 그럼 5천만 원의 수익을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는 2,150만 원을, 2억 1,500만 원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5천만 원 좀 무리니까 한 4,500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억 6,500에서 2억 6,500, 2억 6,500에서 4,500만 원을 우리 수익으로 생각하면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입찰가를 2억 2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편안하게 우리가 입찰가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가를 산정했고, 그리고 길 입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최저 매각 대금의 10%의 매수 신청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자, 최저 매각 대금의 10%라는 것은 자기가 입찰하고 싶은 입찰가의 10%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저 매각 대금의 10%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은 이 물건에서, 자,
3차 입찰 기일인 2024년 10월 17일에 최저 매각 대금 이 2억 672만 원의 10%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적고 싶은 입찰가의 10%가 아니고 이 2024년 10월 17일 최저 매각 대금 2억 672만 원의 10%입니다. 그래 왼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67만 2천입니다.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보다 이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근데 단지 이 금액보다 이하로 적으면 입찰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적기 쉽게 우리는 207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을 우리는 동일하게 적는 것보다 2,000원까지 적는 것보다 그냥 2,070만 원을 하겠습니다. 2,070만 원. 자, 2,070만 원을 하는 걸 하고, 자, 준비물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막도장이나 인감도장 중에서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 입찰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길 입찰표에서 오른쪽에 입찰 기일이 있습니다. 자, 이 날짜는 어떤 걸 보고 적냐면은 자, 여기 보면 3차 입찰 기일 2024년 10월 17일 이 날짜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입찰 기일은 지금 컴퓨터 상에 적혀 있지만은 경매법정에 가서는 자기가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2024년 10월 17일.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번호를 또 뭘 보고 적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2023 타경 1483 이 사건 번호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컴퓨터상에 적혀 있지만은 자기가 적어야 됩니다. 2023 타경 1483.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또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자, 물건 번호는 여기 보면은 자, 이 물건은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1483이었고 자, 가로 열고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자, 이건 단독 물건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물건 번호를 적지 않든지 아니면은 적으려면은 1을 적으면 됩니다. 1을. 그런데 보통 자, 여러 개 물건 번호가 있는 것은 이 3 끝나는 아라비아 숫자 3 끝나는 지점에 가로 열고 아라비 숫자가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7이 있으면 물건 번호가 7이 되고 8이 있으면 물건 번호 8이 됩니다. 뭐 2가 있으면 물건 번호 2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번호를 아예 적지 않든지 안 그러면은 아니면은 1을 적으면 됩니다. 1을. 그리고 입찰자란에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입찰하기 때문에 자, 본인 이름을 직접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이렇게 김영길 이렇게 적고 여기 번호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휴대폰 번호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자, 주민등록번호라는 지금 컴퓨터상에는 적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경매법정에 가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중요합니다. 주소는 거주지 주소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을 경우는 관계가 없겠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자, 보증금액 적는 란, 입찰 가격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보증금액을 자,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0월 17일 최저 매각 대금인 2억 672만 원의 10%. 왼쪽에 보면 나와 있죠. 2067만 2천원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 금액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2,070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2,070만 원. 자, 여기서 1,000만 달러 2,070만 원, 070만 원.
이렇게 아랍의 숫자. 자, 2,070만 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입찰 가격입니다. 자, 입찰 가격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우리는 이 물건에 지금 8월달 실거래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8월달 기준으로 해서 2억 6,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을 차감하면은 입찰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찰 가격은 수익을 한 4,500만 원으로 생각해서 2억 2천만 원의 입찰 가격을 적기로 했는데 2억 2천을 살짝 넘겨서 2억 2,100만 원 하겠습니다. 2억 2,100만 원. 자, 우리는 입찰 가격을 2억 2,100만 원 하겠습니다. 2억 2,100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아랍의 숫자. 자, 이렇게 우리는 입찰 가격을 2억 2,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압수표로 제출하는 거로 보증금은 자, 보증 제공 방법은 현금보다는 자기압수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증금 반환받을 때 대비해서 자기 입찰자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법정에 갈 때 신분 확인을 하니까 자,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진장 중요한 거. 자, 길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났거나 실수로 금액을 잘못 적었을 때는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에 다시 작성하셔야지 그걸 그 자리에서 수정하면은 입찰 무효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 입찰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 길 입찰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여기에 봉투가 두 개 있습니다. 입찰 봉투가 노란 대봉투와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작성한 길 입찰표는 이 노란 대봉투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넣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산정한 보증금 요 있죠. 보면은 자, 우리가 2,070만 원의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걸 수표로 끊어서 자, 이렇게 여기에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넣고 하얀 봉투 외부에는 이렇게 사건 번호 적고 물건 번호를 적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출할 때는 아니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름 적고 그리고 홍길동 도장을 찍고 이 보증금 봉투 세 군데서도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러면은 이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에 이제 그 자기압 수표를 넣고 난 다음에 이 봉투를 또 소봉투를 이 대봉투 속에 넣습니다. 자, 대봉투 속에 그럼 들어가는 거는 길 입찰표하고 그리고 이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넣고 자, 그리고 노란 대봉투 외부에 이렇게 홍길동 자기 이름을 적고 홍길동 도장을 찍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접는 선에 스테이플러 집게로 찍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면은 집행관이 입찰자용 수치증을 이 절지선에 따라서 절취해서 이렇게 주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기가 이 물건에 폐차를 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 입찰표 작성해서 경매법정에 제출하는 것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물건을 가면은 자, 우리는 이 물건의 입찰 가격을 2억 2,100만 원으로
산정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모의 입찰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2024년 10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 우리가 산정한 금액보다 2억 2,100만 원보다 더 높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 되면 금리가 인하된다 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위에 금액, 2차 금액, 왜 근접한 금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억 5,800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2억 6천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 아파트 경매물건의 시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잘 주시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도 모의 입찰가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매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꼭 낙찰될 수 있는 입찰가를 산정해서 낙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자,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